다이어트 한다고 굶으면 더 찐다고요? 그럼 굶지 않은 다이어트 식단은 어떻게 짜고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보통 사람도 할 수 있는 참 쉬운 다이어트, 스트레스 제로 다이어트. 일반식을 드시면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식단을 짜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일반적으로 영양소 비율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3대 4대 3 정도로 하라고 하는데요. 이런 비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식단의 단계를 아는 것입니다. 우선 꼭 지켜야 할 포인트 하나! 절대 굶지 마세요. 다이어트의 기본, 굶으면 빠진다가 아니라 굶으면 반드시 찐다 입니다. 굶거나 무리한 운동으로 깨뜨린 내 몸의 항상성 체계는 반드시 언젠가 호르몬이 폭주하게 되는 나의 상태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링크로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 식단의 단계를 알려드릴 건데요. 바로 0순위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만족하는가. 첫 번째, 나에게 필요한 양인가? 바로 양 조절이고요. 두 번째, 나에게 필요한 음식인가? 음식의 종류와 비율입니다. 세 번째, 나의 리듬과 맞는가? 먹는 시간 그리고 생활 리듬과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바닥을 잘 고르지 않고서는 건물이 세워지지 않듯이 바닥부터 이렇게 단계별로 잘 세워져야지 이 다이어트 식단 성공할 수 있다는 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우선 0순위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내가 만족하는가? 사실 이게 베이스가 되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언제 무너져도 다이어트가 무너집니다. 정말 놓치기 쉬운 게 내가 지금 만족하면서 이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건데요. 근데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요? 아주 쉽습니다. 바로 내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매번 식사는 그렇게 하시기 힘들 거니까 하루에 일식은 꼭 여유를 두고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와 음식을 드시라고 권해드리는데요. 이 음식 식사를 하실 때 조금 여유를 두셔서 숟가락 드시기 전에 나의 감정 상태를 이름을 붙여보시는 거예요. 식사를 하려고 할 때 배고파서 짜증이 난다, 혹은 맛있는 음식에 흥분이 된다, 혹은 무덤덤하다. 그 감정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식사를 마치신 이후에 다시 이름을 붙여보시는 거예요. 배부르게 먹어서 만족한다, 혹은 조금 먹어서 짜증이 난다, 혹은 뭔가 기분이 좋지 않다, 뭐 긍정, 부정 어떤 거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짠맛, 단맛, 신맛 어떤 것이든 이 식사에서 나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맛을 적어주세요. 식전의 기분, 식후의 기분, 그리고 인상 깊었던 맛, 이렇게 세 가지를 적으면서 나의 기분을 한번 확인해 보는 건데요. 다이어트를 할 때 뭘 얼마나 이만큼을 먹어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이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만 먹으면 되는 건데 이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연결시키는 작업으로 나를 이해하고 내 스트레스를 받아들이는 이 감정의 이름 붙이기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몸과 마음과 좀 더 가까워지시는 거, 다이어트를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기회로 만들어 보세요. 자, 이제 음식 조절을 들어가서 첫 단계, 바로 나에게 필요한 양인가?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남는 잉여 영양소가 축적돼서 비만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양 조절이 안 되는데 먼저 뭐 튀김은 안 돼, 뭐 디저트는 안 돼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양 조절의 기본은 일단 내가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기 때문에요. 다이어트를 시작한 1주에서 3주 정도는 먼저 내가 얼마나 먹는지를 측정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작은 저울이 다이소 뭐 혹은 인터넷 같은 데 가면 주문을 하실 수 있어요. 얼마 비싸지 않거든요. 이렇게 저울로 밥 혹은 뭐 고기 반찬 뭐 어떤 것이든 100g을 한번 돌아서 어느 정도 양인지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미밥을 100g을 일단 무게를 재보고 내가 평소에 먹는 양은 100g이 아니라 200g이구나. 이렇게 해서 100g짜리 나는 2개를 먹어왔었네. 이렇게 내가 먹었던 양을 체크를 해보시는 거고요. 그게 시각적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나가서도 내가 얼마를 먹고 있는지를 알고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뭐 언제 어디서든 먹는 양을 똑똑하게 메타인지를 하면서 드실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알기만 해도 일단 조절의 첫 단계는 되시는 거예요. 팁인데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먹는 거 조절이 잘 안 되고 기억이 잘 안 나면 하나씩 가져오지 마시고 내가 먹을 만큼의 양을 쌓아서 미리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같이 치킨을 먹는다고 해도 치킨 먹는 건 괜찮지만 내가 하나씩 드시다기보다는 좀 양해를 구하고 한 4조각 정도를 미리 덜어서 나는 이만큼을 먹어야지 라고 인지를 해서 먹는 거. 그리고 더 필요하면 조금만 더 먹자 해서 또 일정량을 같이 덜어서 이만큼을 덜어놓고 시작해요.
시작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먹는지를 잘 모르면 한 입만 이게 굉장히 무서워지는 겁니다. 네, 내가 얼마 먹는지 알게 되고 이제 체중 조절을 좀 해야겠다고 하면 이거를 단위를 조금씩 줄여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아까 100g짜리 2개를 먹던 걸 하나로 줄여보자. 이걸 줄이는 대신에 샐러드를 100g 정도 더 먹어보자.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2단계에 나에게 필요한 음식인가? 이 종류와 비율인데요. 여기선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더하기와 빼기인데요. 더하기는 좋은 단백질을 더하는 거, 그리고 빼기는 과한 탄수화물, 그리고 과한 나트륨을 빼는 겁니다. 먼저 빼기부터 과한 정제 탄수화물을 빼는 것인데요. 잉여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축적된다는 것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다이어트 할 때 비율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4대 3으로 권해드려요. 한국인 식단이 그래요. 거의 밥을 먹거나 혹은 이 소스, 양념, 된장, 고추장 이런 것도 요즘은 밀가루나 설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스를 좀 줄이고 내가 먹는 양념을 간장 혹은 소금을 조금 삼삼하게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소스를 대체하는 거죠. 그리고 단맛을 좀 더 내기 위해서 정제 탄수화물인 설탕보다는 바나나 혹은 단호박을 써보시면 맛이 또 감칠맛이 나면서 또 양파 이런 대체 식품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뭐 설탕이나 이런 게 필요할 때는 정제 탄수화물인 설탕 대신에 알룰로스와 같은 대체 등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번에 명절에 만났던 지인분이 나는 열심히 운동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진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같이 한번 해보고 바로 알았어요. 그분은 무심결에 드시는 과일, 또 무심결에 소스가 많이 든 걸 그냥 많이 드세요.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간장, 뭐 설탕 이런 걸 넣으시면서 그래도 맛있어야지 하고 드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좀 단호해지셔야 됩니다. 빼기 잘하셔야 돼요. 네, 하지만 탄수화물을 완전히 빼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탄수화물이 있어야지 탈모 걱정도 좀 줄일 수 있고요. 단백질 소화하는데도 탄수화물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제당, 과한 정제당을 줄이는 거지 좋은 탄수화물을 꼭 드시라는 거고요. 지방도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을 만드는 데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좋은 지방, 불포화 지방이 들어있는 올리브유 이런 걸 많이 드시고 또 아몬드 이런 간식으로 내 몸에 좋은 지방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 종류를 가려야 되나요? 다이어트 살을 빼기 위해서만으로는 종류를 꼭 가릴 필요는 없어요. 뭐든 간에 아까 1단계에서 양이 조절된다? 그럼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몸이 명품백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누가 막 비 오는 날 이걸 이렇게 입고 다닌다거나 스크래치가 나거나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똑같아요. 내 몸이 정말 명품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 몸을 잘 가꾸는 정제당 같은 경우는 내 혈관 안으로 들어가서 스크래치를 내고 내 몸에 염증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좋은 탄수화물, 좋은 단백질, 좋은 지방을 드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식으로 드실 때 같이 또 이렇게 그룹으로 드실 때 나트륨을 줄이기가 쉽지 않으실 건데요. 그때 작은 팁으로서는 따뜻한 물을 식사하실 때 옆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가볍게 헹궈서 드시는 거. 이거는 뭐 사실 나랑 친한 지인이 있을 때가 아니면 조금 힘드신 일이긴 해요. 근데 양해를 좀 구하고 혹은 보이지 않게 국물을 건더기를 다 먹고 나서 국물에 가볍게 헹군다든지 그 국물 다시 드시지 않는 거죠. 이렇게 드시는 것도 약간의 팁입니다. 나트륨을 좀 줄일 수 있게 내가 반찬을 만들고 요리를 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외부에서는 국물은 가급적 드시지 않고 나트륨은 살짝 씻어서 드시는 거 추천해드립니다. 다이어트 할 때만큼이라도 더하기, 빼기 잘하셔야 되는 거. 네, 과한 나트륨만 좀 줄여주셔도 우리 몸에 잡고 있는 수분 부종을 뺄 수 있기 때문에 첫 일주일 같은 경우는 2kg 정도도 빠질 수 있어요. 이번 더하기는 단백질, 좋은 단백질 더하기인데요. 흔하게 알고 있는 대표식 닭가슴살 말고도 돼지고기, 소고기 얼마든지 좋은 다른 부위들이 또 있어요. 돼지고기는 등심, 앞다리살, 뒷다리살인데요. 다리에는 운동량이 많은 근육 부위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풍부하고 인과 철, 영양소가 풍부해서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등심도 단백질이 높고 지방이 적은 편이에요. 소고기는 목심, 채끝, 우둔, 사태 등이 좋아요. 마블링이 크게 있는 건 지방이 많으니까 주의하시고요. 닭고기에서도 가슴살뿐만 아니라 안심, 어깨살, 닭봉, 지방이 적으니 아주 다양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사무실이나 외부에서 간단하게 빨리 먹어야 할 때는 계란을 싸가거나 아니면 수빌드 닭가슴살 팩이 나온 게 있더라고요. 좀 퍽퍽한 걸 싫어해서 촉촉하게 나온 수빌드 닭가슴살 팩 간편하게 잘 먹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로 콩과 두유, 두부도 좋은데요. 이런 가공식품은 가능하면 첨가물이 많지 않은 것으로 드시기를 권해드려요. 네, 이렇게 식탁에 올라가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이 비율을 보시면서 테트리스 하듯이 내가 원하는 단백질 종류 중에서 내가 원하는 탄수화물 종류 중에서 그리고 식이섬유, 샐러드, 뭐 쌈야채 아니면 야채찜 어떤
것이든 이렇게 조합을 해가면서 드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단백질을 그럼 얼마나 먹어야 되는가 할 때 내 체중을 생각해서 1kg당 1g에서 1.2g 정도를 드시면 다이어트하는데 도움이 돼요. 예를 들면 60kg 정도 사람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식사 단백질을 정한다고 할 때는 60g 혹은 72g 정도를 드신다. 한 끼가 아니라 하루 동안에 드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음식의 양이 아니라 그 음식에는 영양분 중에 단백질의 양을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조합을 해서 아침, 점심, 저녁 일시식단으로 이렇게 드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달걀 2개와 요거트, 사과, 점심에는 일반식을 드시되 밥은 현미밥으로, 단백질 반찬과 쌈야채, 저녁은 좀 여유를 두고 4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저녁에는 내 감정의 이름을 한번 붙여보시고, 탄수화물은 현미밥 100g 혹은 단호박으로 드시고, 두부나 생선 이렇게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 100g, 그리고 쌈야채 혹은 샐러드를 100g 이런 식으로 드시고, 그 사이에 간식은 내가 배고플 때 견과류를 드시거나 아니면 방울토마토, 또 내가 좋아하는 야채 같은 걸 드실 수도 있는 거죠. 네, 베이스는 여기 이 과정에서 내가 만족하면서 먹고 있는가라는 것을 계속 생각하신다는 거. 네, 세 번째 단계는 나의 리듬과 맞는가. 네, 이거는 나의 먹는 시간, 그리고 체질, 이것과 잘 맞춰서 가고 있는가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시간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다음번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요요 없는 다이어트, 식단, 건강,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이어서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필요하신 분들께도 전달 부탁드립니다. 건강한 다이어트 응원합니다. 화이팅!